다민슨TV의 다민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수업 실현 만점을 위한 팁 제2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내실을 잘 채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면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 수업 실현을 연습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접근을 아주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볼 때 연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기출문제마다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면서 이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구나. 여기에 성취 기준은 이러한 것이네. 아니면은 주어 표현은 이런 것이니까 내가 이따 발문을 할 때 반드시 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2020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단원명이 What are you doing? 이고 차시가 6차시예요. 자, 그러니까 6차시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단원을 마무리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게임이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싶은 활동을 한번 구상해 보셔서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하는 느낌을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건으로 활동 전개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된 것은 introduction과 closing 사이에는 development. 그러니까 이제 활동 3가지를 해라 라는 것이 이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주제는 주말에 할 일에 대하여 묻고 답하기.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런 것과 같이 주말 그리고 학생들이 주말에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휘들을 착착착 활용할 것을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을 보시면은 자신의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짝활동 같은 데서 누가 질문을 하고 또 옆에 있는 학생이 답하고 하는 이제 페어 워크를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한 쉽고 짧은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오타가 있었네요. 쉽고 짧은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뭐 짧은 스토리북 같은 거를 제공함으로써 이 성취 기준을 이제 해당할 수 있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m cooking.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사용 가능한 어휘 I'm dancing.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실현 때 영윤 is going to dance this weekend 와 같이 어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I'm jumping. 이거는 제가 스토리북 빅북을 할 때 거기서 이제 Arthur is jumping in the living room 이런 것과 같이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어휘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것이고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학년이라는 거예요. 이제 6학년이니까 뭐 3학년 학생들이나 4학년에게 하듯이 뭐 율동이랄지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명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24명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수업 실현을 할 때는 이런 인원수를 가지고 뭐 몇 조는 몇 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24명이라는 것을 기억만 해두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하기, 읽기를 통합한 수업을 실현하시오. 이제 말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책을 읽는 모습도 보여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번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활동에서 페어 워크로 서로 이제 묻고 답하기 그리고 짧은 뭐 everyday life와 관련된 책을 읽기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읽기 부진아 8명에 대한 지도인데요. 읽기 부진아 8명 딱 들었을 때 그러면은 1대1로 다 개인 지도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6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누구 한 명을 개인 지도를 하다가 저도 몰라요 한다는 상황을 가정을 딱 해서 8명 모두에게
한꺼번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월드 카드 같은 걸 준비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실생활과 연계된 수업을 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short story of our everyday life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매일매일의 실생활과 관련된 책을 내가 주었다 라는 것에서 이제 방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출에 접근할 때는 조건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이 기출 문제의 이 조건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이 조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발언을 하겠다 라고 딱딱딱딱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리 배치입니다. 자리 배치가 의외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교실에 있어 본 경험은 우리가 교생 실습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뜻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교실을 이제 구성하시는 거예요. 뭐 몇 분단엔 몇 줄이 되어 있고 몇 분단에는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선정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이름이 다영이라는 학생은 제가 실제로 면접을 보아야 하는 책상이 있는 그 분단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영이는 항상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영이에게 가서 1대1로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할 때 다영 and 영윤 이러면서 다영이와 영윤이를 불렀는데 갑자기 저쪽 이제 4분단에 다영이와 영윤이를 부르면은 이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실 때 나는 항상 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런데 이 학생은 몇 분단에 있을 것이고 이 학생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수업에서 저는 맨 뒤에 학생들이 이 책을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한번 보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 시간에서 등장했던 지은이는 항상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on the back, can you see what's on the title? 이런 식으로. 그럼 지은이가 Arthur's Weekend예요 라고 읽겠죠. 그러면은 맞아. 그럼 맨 뒤에 앉은 지은이도 잘 보이게 책을 잘 들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에 잘 붙는, 예를 들면은 우리 과의 친구들, 아니면은 나와 친한 친구, 아니면 내가 실제로 뭐 교생 실습이나 아니면은 기간제를 했을 때 특히나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들었던 좋은 팁이었는데 자기 이름을 넣는 것이 굉장히 좋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몇 점을 받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누구누구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보다 더 자연스럽게 웃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웃게 해주는 그런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학생들의 배치를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만능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선배님들 혹은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을 텐데 거기에서 여기에 진짜 좋은 만능틀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몇 주쯤 지났을 때 두 가지로 갈릴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나는 이 만능틀이 나한테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이걸 거의 안 바꾸고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 만능틀은 아무리 해봐도 내게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아우를 수 있기 위해서 스스로 만능틀을 만들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만능틀이라는 것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서 얻을 수도 있고, 그때 이러한 만능틀의 틀을 한번 보시는 것은 중요해요. 이때는 이런 활동이 들어가고 수업 조건이 이러하면은 이러한 발문을 넣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 이전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해 갈 수 있는 만큼 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만능틀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형식을 익히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사실상 이러한 수업을 위한 틀을 보는 것이
교생 실습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조금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능 틀을 통해서 수업 계획이란 이렇게 짜는 것이다 라는 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틀을 잘 이제 인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기출문제 예시랄지 아니면 우리 스터디원들 아니면 우리 선배님들 이러한 다양한 방면에서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가 착착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는 겁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딱 보기에 굉장히 합당해 보이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혹은 뭐 두세 개 선정하셔서 이 조건은 내가 반드시 넣고 시작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뭐 체크리스트에서 학생에게 뭐 1대1의 피드백이 잘 제공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건에서 뭐 피드백을 주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1대1로 나는 뭐 예를 들면 다영이에게는 꼭 이렇게 피드백을 주겠어 라고 이제 그 만능 틀 안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수업 실현 영상에서 뭘 들고 했는지 여러분 잘 보셨나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종이를 여러 번 접어서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서 수업 실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는 제가 실제로 면접장에서 활용을 했던 그런 조그마한 저만의 수업 책자입니다. 수업 실현을 하실 때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한 분들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외우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이 조건들을 다 했는지 스스로 이제 확신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러한 뭐 틀이 없으면은 전 그때그때마다 너무 제 자신이 변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제대로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일단은 임용고시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차례가 딱 와서 자리에 앉으시면은 이제 면접관 분들께서 시험지를 주실 거예요. 보통은 이러한 B4 사이즈로 굉장히 커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다 확인을 하실 텐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책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B4 용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B4 용지를 또 반으로 접어요. 자,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조그만한 책자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전개에 따라서 각 면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데?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사장에 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뭐 우리가 이번에는 뭐 전개가 나왔다. 그러면 전개는 이만큼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적어 가실 거고, 저는 여기에 그 학생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 이름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발언을 할지가 이렇게 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적고, 그리고 두 번째, 뭐 활동 1에서는 내가 뭐 빅북을 읽어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빅북과 관련된 거 어떤 조건을 채울 것인지 적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본 활동이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나는 페어워크로 할 것이다 라고 적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할 때가 되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장이 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나는 마무리를 이제 한 방으로 딱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딱 하겠다 하면은 이제 게임으로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게임으로 나는 위스퍼 게임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전개 방식을 딱딱 적고 나면은 아마도 이쯤 때면은 여러분들이 구상할 시간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1, 2분 정도 구상 시간도 남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분 내지는 뭐 30초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는 거죠. 이때는 누구를 불러야 되고, 이때는 어디에 가서 이 조건을 활용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만의 수업 6분을 위한 작은 수업 플랜이 된 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로는 주요 유용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걸로서는 첫 번째로는 교실 용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실현 때 보여드렸던 교실 용어로서는 뭐 종이를 나눠드릴 때 뭐 take one and pass around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뭐 could you read the title?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너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지 않을 법한 너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전문적이지 않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실 용어로 쉬운 영어로 잘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속도예요. 속도가 절대로 빠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수업 실현 스터디를 했을 때 피드백을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바로 말이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6분짜리 수업 실현을 뭐 처음 스터디를 했을 때 뭐 3분 안에 해버린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 조건을 다 했는데도 그 이유는 제가 너무 빨리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천천히 실제로 이제 뭐 3학년, 뭐 4학년, 6학년 이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학생들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천천히 발음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교실 용어 외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이 칭찬이에요. 이제 칭찬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뭐 awesome, 뭐 brilliant, 뭐 way to go 이런 식으로 칭찬을 다양하게 해주셔서 보다 더 다채롭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좋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게임 설명이 여러분들의 입에 착 붙어야 돼요. 저도 이제 예리하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수업 실현을 첫 번째 수업 실현 영상에서 게임의 네 번째 룰에 들어갈 때 제가 그 실수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1년이 거의 되어가는 시점에서 수업 실현 다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입에 많이 안 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하시리라 마음을 딱 먹으셨을 때는 그 게임을 3줄 혹은 4줄로 짧게 추격하셔가지고 입에 붙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First person will 이러면서 뭐 second person, third, fourth 이런 식으로 3줄 혹은 4줄로 짧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면접관 분들께서는 이 게임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이 게임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도 모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은 이게 너무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딱 보여드리기 위해서 3줄 혹은 4줄로 이제 콤팩트하게 딱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으로 내실을 키울 수 있는 팁 6번째로는 자가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가 피드백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시고 나서 뭐 혼자 있을 때 혹은 뭐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너무 낯뜨겁습니다. 아니, 내가 왜 저 말을 할 때 입을 이렇게 움직여? 아니면은 내가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면은 내가 뭐 손짓이 너무 많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다른 분들께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실 때 목소리가 안정된 것이 장점이지만 너무 이제 일률적이다, 이렇게 업다운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피드백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은 늘어져 보이고 혹은 지루한 수업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 스스로 피드백을 내린 것이, 나는 이제 제스처를 많이 써야겠다. 뭐 내가 big book 하면서 책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학생을 이제 가리킬 때 뭐 지은 on the back, 아니면은 yes 다영 이런 식으로 뭐 화면 everyone look at the screen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많이 보여주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다채로워 보이고, 그리고 좀 진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촬영을 하셔서 꼭 나의 어떤 뭐 버릇이랄지 아니면은 나 이 점은 되게 괜찮은데 이 점을 꼭 살려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바로바로 이제 파일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노트북으로 많이들 활용해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되게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실제로 달 수 있는 카메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노트북으로는 그 화질을 충분히 담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러한 캠에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가 영어 수업 실현 만점을 위한 팁 제 2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스터디 차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영어 수업 실현을 잘 꾸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합격기를 기원하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